자, 이어서 워크북 퀴즈 풀어보겠습니다. 1번, 엑스제의 가격이 10% 상승하니까 엑스제의 수요량이 15% 감소했다. 엑스제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크기는 얼마냐?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이 분모에 오고 수요량의 변화율이 분자에 오니까 가격 변화율이 10%고 수요량 변화율이 15%니까 10분의 15니까 1.5가 되겠죠. 정답은 1.5이고요. 1.5이니까 이것은 탄력적인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가격 탄력성이 0.5일 때 가격이 10% 상승하면 수요량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자, 가격이 10% 변화하면 그것의 0.5배만큼 수요량 변화하니까 5%만큼 감소하게 되겠죠?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수요량은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자, 3번. 가격 탄력성이 0.7일 때 가격이 10% 하락하면 수요량 어떻게 되겠는가?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수요량 증가하겠죠? 근데 얼마나 증가하죠? 10%의 0.7배만큼 증가하니까 7%만큼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엑스제의 가격이 80원에서 100원으로 20원 상승하였다. 그러자 수요량이 100개에서 80개로 감소하였다. 이 경우 수요의 가격 탄력성 얼마인가? 여러분, 80원에서 100원으로 상승하면요, 20원 증가한 거죠? 근데 이 말은 곧 몇 퍼센트 증가한 거죠? 80원 중에서 20원 증가한 거니까 4분의 1이니까 가격이 5% 상승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수요량은요, 100개 중에서 20개 감소했으니까 20% 감소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가격 탄력성은, 자, 가격의 변화율은 25%이고 수요량의 변화율은 20%이니까 자, 5분의 4가 되어서 정답은 0.8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다음 5번 문제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일 때 우리는 이것을 단위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자, 수요 곡선은 어떤 모습입니까? 직각 쌍곡선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자, 6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일 때와 무한대일 때 각각 수요 곡선의 형태는 어떠한가? 자, 0일 때는요, 가격 탄력성이 가장 작죠? 자, 0일 때는요, 수직선으로서 그려집니다. 수직선. 그리고 무한대일 때에는 수평선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수평선. 자, 그래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수요 곡선 수직선일 때는 가격 탄력성이 0인 걸 알 수가 있고 수평선일 때는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격 탄력성과 기울기는 서로 반비례 관계라는 거 말씀드렸죠. 다음 7번입니다.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즉 다른 말로 기울기가 작아질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크기는 반대로 커진다. 따라서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면, 가장 완만해지면 어디까지 완만해지죠? 수평선까지 완만해지죠. 이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 무한대가 되면서 가장 커집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비탄력적이 되면 될수록 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급해지는 거죠. 자, 급해지다가 점점 급해지다가 어디까지 급해질 수가 있죠? 수직선까지 급해질 수가 있죠. 수직선일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 0이 되기 때문에 자,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더욱더 급경사가 된다는 거, 수직선에 가까워진다는 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9번입니다. 어떤 재화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고 한다. 다른 말로 탄력적이라고 하네요. 만약 판매자가 가격을 인상한다면 매출액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수요 곡선 그리신 다음에 가운데 점 표시하세요. 가운데가 얼마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 1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는 탄력적인 구간이라고 했고 여기는 1보다 작은 비탄력적인 구간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뭐라고 했어요? 1보다 크다고 했어요. 그럼 지금 점이 지금 여기에 있어요? 아니면 여기 아래에 있어요? 위에 있죠? 위에 있습니다. 1보다 크니까 1보다 위에 있겠죠? 자, 가격을 인상한대요. 여기에 있는데 가격을 인상한대. 그러면 중점에서 멀어질수록 판매 수입은 감소하는 거예요.
판매 수입은 감소합니다. 자, 가격을 인하해야지만, 가격을 아래로 내려와야지만, 중점을 향해서 가격을 인하해야지만 판매 수입이 증가할 것인데, 지금 이 문제는 반대로 가격을 인상한다고 했으니까 매출액은 감소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수식으로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매출액이라고 하는 거, 판매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P 곱하기 Q인데, 자, 1보다 크니까 그냥 예시로 3이라고 하겠습니다. 가격을 1% 인상했대요. 가격을 1% 인상하면 수요량 몇 퍼센트 감소합니까? 3% 감소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요. 자, 이것으로 인해서 판매 수입은 1% 증가 요인이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판매 수입은 3% 감소 요인이 있으니까 이 둘을 합치면 결국 판매 수입은 2%가 감소하게 되겠죠. 이렇게 수식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이렇게 풀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더 쉽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 더 직관적이니까 빨리빨리 답이 정해지거든요. 자, 10번 볼게요. 어떤 재화의 수요에 가격 탄력성이 0.6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0.6이면요. 현재 이 그래프 선상에서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중점보다 위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까? 0.6 비탄력적이니까 여기 아래에 있겠죠? 아래에 있는데 매출액을 높이고자 한다면 가격을 어떻게 되죠? 중점을 향해서 인상해야 됩니다. 따라서 가격을 인상해야지만 판매 수입 늘릴 수가 있죠. 여러분 어때요? 여기 10번 문제까지 풀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푸는 것보다 이렇게 그래프로 푸는 게 사실은 더 편하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11번입니다. 엑스제를 판매하는 기업이 엑스제 가격을 20% 인상했대요. 자, 그랬더니 매출액, 판매 수입이 오히려 감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 판매 가격을 높였더니 오히려 판매 수입이 감소했대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가 여기에 있었겠어요? 여기에 있었겠어요? 자, 여기에서는요, 판매 가격을 높이면 매출액이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이었겠죠. 왜냐하면 이 점에 있었다면 판매 가격을 높이면 판매 수입이 증가하거든요. 따라서 이 점이냐, 이 점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판매 가격을 높였더니 판매 수입이 감소했대요. 그 말은 이 점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야지만 판매 가격 높였을 때 중점과 멀어지니까 판매 수입이 감소하게 돼요. 따라서 1보다 크다 맞는 표현입니다. 1보다 크다 맞는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조금 더 부연 설명 드리면 자, 매출액이라고 하는 거 TR이라고 하는 것은 P 곱하기 Q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근데 가격을 20% 인상했죠? 그럼 얘가 플러스 20% 했다는 얘기인데 자, 총 판매 수입은 오히려 10% 감소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수요량은 몇 퍼센트 변화했다는 겁니까? 자, 20% 더하기 요거 수요량의 변화율 했더니 둘이 합친 게 마이너스 10%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요, 이때 이것은요, 30%만큼이 감소했다는 이야기예요. 가격을 20% 올리니까 수요량은 30%만큼 감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둘이 합쳤을 때 총 판매 수입이 10% 감소하게 되겠죠. 자, 그럼 지금 이런 경우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건 알겠는데 정확히 얼마냐? 한번 구해보죠. 정확히.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인데 가격은 20% 변했고요. 수요량은 30% 변했으니까 정답은 1.5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것까지 심화해서 공부를 해주세요. 자, 소득 탄력성의 부호가 양수이면 무슨 얘기죠?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증가하는 재화라는 거죠. 얘를 정상재라고 하고요. 음이면 우리가 열등재라고 합니다. 열등재는 소득이 증가하면 오히려 수요량이 감소하는 재화라고 했어요. 자, 13번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재화는 열등재이다. 여러분, 자, 소득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라고 한 것은 0과 1 사이라는 거죠. 소득 탄력성의 크기가 소탄이라고 해요. 소탄의 크기가 0과 1 사이이면 비탄력적인데 그러한 재화는 열등재이다. 요거 틀린 표현이죠. 왜 그러죠? 열등재는 음수, 이 값이 음수인 재화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비탄력적이지만 양수죠.
0과 1 사이니까 양수는 양수예요. 따라서 우리 이러한 제어를 열등제라 하지 않습니다. 틀린 표현이죠. 열등제는 이것의 부호가 i 음수인 제화를 얘기하지 0과 1 사이로 그 값이 작은 제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작다 크다의 개념이 아니라 양수이냐 음수이냐의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혼동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수험생들이 잘 헷갈려 하시고 실수할 수 있는 함정입니다. 14번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 곡선은 반드시 우측으로 이동한다. 여러분 문제에서 반드시 항상 그러면 그 문장은 대부분 틀린 문장이에요. 예외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일반적으로 정상제의 경우에는 우측 이동합니다만 열등제의 경우에는 오히려 좌측 이동하기 때문에 항상 반드시 우측 이동하는 것은 아니죠. 그 제화가 정상제라면 맞는 표현이지만 열등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14번은 틀린 표현 됩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x제와 y제가 대체제 관계라면 대신 소비할 수 있는 관계라면 자, 콜라와 사이다 이렇게 한번 관계를 적어 놓으시면 더 안 헷갈리고 풀 수가 있어요. 교차 탄력성의 부호는 어떻게 되는가? 자, y제의 가격이 비싸지면 상대적으로 싸진 콜라의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부호가 같죠. 따라서 부호는 양이 될 것입니다. 자, 근데 보완제 관계라면 자, 휘발유와 자동차 관계라면 자, 휘발유가 비싸지면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휘발유가 비싸지면 자동차의 수요 감소하기 때문에 부호가 반대가 되죠. 따라서 음수가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16번 자동차와 휘발유 간의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이 둘이 어떤 관계죠? 보완제 관계죠. 보완제 관계이니까 음수가 나오니까 0보다 작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이제부터 슬슬 어려워집니다.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계산 문제 나옵니다. 볼펜의 가격이 10% 상승하자 연필의 수요량이 15% 증가하였다고 한다. 두 재화는 어떠한 관계이냐? 자, 보세요. 볼펜의 가격이 10% 상승했대요. 그랬더니 연필의 수요량이 15%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럼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1.5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값이 양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교차 탄력성 부호가 양수이면요. 두 재화는 대체제 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볼펜이 비싸지니까 상대적으로 싸진 연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18번. 사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4이고 대체제인 배의 가격에 대한 교차 탄력성은 0.2이다. 자, 사과와 배 가격이 각각 5%씩 하락하였다면 사과 수요는 1% 증가한다. 굉장히 헷갈리죠? 뭐가 막 0.4, 0.2, 막 5 이렇게 헷갈리는데 하나씩 차근차근 해야 됩니다. 자, 사과의 수요량은요. 지금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변화하고 있네요. 첫 번째 뭐죠? 사과 자체의 가격 하락. 사과 자체의 가격이 5% 하락했어요. 그럼 사과의 수요량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사과가 싸지면요. 사과의 수요량 증가하겠죠. 근데 얼마나 증가하죠? 우리가 이걸 알려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알아야 됩니다. 0.4예요. 따라서 사과의 가격이 5% 하락하게 되면 사과의 수요량은 그것의 0.4배만큼 증가하게 돼요. 따라서 사과의 수요량은 사과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2%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 2% 증가 왜 하는 거예요? 사과 자체의 가격 하락, PX, X제의 가격 하락 자체에 의해서 2% 수요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근데 사과의 수요량을 결정하는 또 한 가지 요인이 있는데 바로 배의 가격 변화입니다. 사과하고 배는 서로 대체제 관계에 있는데 자, 배의 가격이 5% 하락했대요. 자, 사람들이 사과 아니면 배를 먹어요. 그죠? 사과 아니면 배. 사과와 배는 서로 대체제 관계입니다. 근데 배가 가격이 5% 하락했대요. 배가 싸지면 상대적으로 비싸진 사과에 대한 수요는 늘릴까요? 줄일까요? 줄이겠죠. 그러겠죠? 줄이겠죠. 대체제인 배의 가격이 하락하면 다른 재화인 사과의 수요량은 감소할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감소할까요? 자, 배의 가격이 5% 하락했는데 두 재화 사이의 교차 탄력성 0.2니까 자, 5%의 0.2배만큼 사과 수요량이 감소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사과의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과
자체의 가격 하락이에요. 사과 자체의 가격이 5% 하락했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의 0.4배만큼 2% 수요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사과가 싸지면 사과 수요량 증가하죠. 그런데 두 번째 요인, 대체재인 배의 가격이 하락하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싸진 배의 소비를 늘리고 상대적으로 비싸진 사과의 소비를 줄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5%의 0.2배만큼 사과 수요량 감소하게 돼요. 따라서 이 효과와 이 효과를 모두 고려하면 결국 사과 수요량은요 1%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5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17번 문제와 18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꼭 본인 힘으로 풀어보셔야 됩니다. 다음 19번 문제입니다. 대체재의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소비자가 대체재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격 탄력성의 크기는 작아지게 되겠죠. 측정 기간이 단기일수록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탄력성은 작아지게 되겠죠. 재화의 분류 범위를 넓히는 경우에는 뭐 필기구, 고기 이런 식으로 넓게 잡는 경우에는 대체재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크기가 작아지게 되겠죠. 다음 22번입니다. 일반적으로 희귀병에 쓰이는 의약품은 꼭 그 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가격에 둔감할 수밖에 없고요. 사치품은 꼭 없어도 되기 때문에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떤 재화에 대한 지출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자동차 이런 거 한번 떠올려보세요. 가격에 굉장히 예민하다, 민감하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24번입니다.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할수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크기는 서로 반비례 관계니까 기울기가 급하다 이 말은 기울기가 크다 이 얘기죠. 자, 반비례 관계니까 탄력성은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기울기가 급하면 급할수록 S 곡선이 이렇게 급하면 급할수록 최대 어디까지 급할 수 있죠? 수직선까지 급할 수가 있죠. 이때 가격 탄력성은 0이 되는 겁니다. 가장 작아지게 되고요. 자, 25번. 토지의 물리적 공급량은 자연적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측면에서는 토지의 공급 곡선이 수직선의 형태이고 그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크기는 수직선이니까 0인 거죠. 0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토지 가격이 어떻게 변화한다고 해도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토지의 공급량은 전혀 변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라는 의미 다시 한 번 더 이해해 주세요. 자, 26번입니다. 부동산이나 농작물의 가격 탄력성은 일반적으로 비탄력적인 경향이 있는데 왜냐하면 생산의 장기성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자, 건물을 짓거나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은 몇 달씩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공급량을 즉시 늘리기가 어려워요. 공급의 장기성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유휴 설비가 많이 존재할수록 가격이 상승할 때 생산량을 즉시 늘리기가 쉽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생산량이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생산량을 증가시킬 때 생산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 상승해서 생산량을 쉽게 늘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탄력성은 작아진다라고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 강의 마치겠습니다.